안녕하세요. 저의 멍청역 이슈로 인해 오늘 라이브가 불가하게 돼서 파묘 투어편은 제가 영상으로 좀 급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코스로 구분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남산 쪽을 도는 활인봉길 코스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상덕기 터가 좋다라고 말했던 플라자 호텔 주변으로 도는 코스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연근 코스인데요. 연근 코스는 이제 실존 인물인 고연근의 연관된 코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남양주로 드라이브를 가는 코스예요. 네, 봄꽃놀이 플랜 정말 잘 짜야 되죠. 그 개화 시기도 잘 알아야 되고요. 또 어떤 코스로 가야 사람이 힘이 안 들고 즐거울 수 있을지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동력을 발휘해봤습니다. 랜선 투어를 미리 하셔가지고 후회 없는 덕질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일단은 활인봉길 코스부터 먼저 볼게요. 남산에는 그 일본의 조선신궁이 들어왔다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원래 조선의 국사당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는 사실 그 전에 더 오래된 역사가 있습니다. 파묘에 오니가 임진왜란 때 쳐들어왔던 그런 인물이잖아요. 그리고 이 남산신궁에 자기가 안치가 될 거라고 믿고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는 400년 전에도 임진왜란과 연관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창덕궁의 매화가 납치가 당했는데 이후에 400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창덕궁에 와룡매가 있었는데요. 그게 지금 안중근 기념관으로 돌아왔어요. 1593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그 다테 마사무네라는 회장이 그 창덕궁의 선정전 앞에 있는 와룡매를 보고 너무 아름다우니까 이걸 전리품으로 뽑아갑니다. 홍매하고 백매 두 그루를 뽑아가요. 이 창덕궁 선전전은 지금 가셔도 바로 눈에 들어오고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와가 다 이렇게 먹색이잖아요. 근데 창덕궁 선전전만 그 기와가 청기와고요.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윤기가 돕니다. 그래서 선정전이라는 곳은 이제 임금이 그 진무를 보던 곳인데요. 그 앞에 있던 매화는 지금 일본에 뽑혀갔었고요. 여기가 아니어도 원래 창덕궁이 매년 봄마다 매화 하플로 유명합니다. 여기 만첩 홍매화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또 이 낙선제 쪽도 굉장히 유명하죠. 이 뽑혀갔던 와룡매는 다테마사무네의 그 가문에서 소유한 절이 있습니다. 즈이간지라는 절인데 미야기현에 있고요. 거기에 이제 심겼다고 해요. 그런데 1999년에 이 즈이간지의 주지 스님이 일본이 한국을 침략했던 것에 대한 참회의 의미로 그 와룡매에다가 접목을 시켜요. 그래서 후계목을 만들고 그거를 안중근 기념관에다가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중근 기념관 앞에 가시면 백매와 홍매가 둘 다 있고요. 안타까운 게 작년에 홍매가 그 바람 때문에 쓰러져가지고 부러졌어요. 이렇게. 그래서 다시 접목을 해가지고 키우고는 있는데 이게 예전처럼 이렇게 멋진 모습을 보이려면 한 5년 정도는 더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아직 백매는 있기 때문에 백매를 보러 가실 수가 있고요. 이 남산은 사실 코스가 굉장히 많아요. 남산 전체를 둘러서. 근데 그 중에서 역사문화길이 64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이 안 걷고 싶으신 분한테 아주 좋습니다. 이 보라색으로 표시된 부분인데요. 제가 한번 확대해 드릴게요. 이게 남산 전체 코스거든요. 잘 보시면 정말 다른 코스들은 엄청 길고요. 막 1시간 반, 2시간씩도 걸립니다. 근데 요 역사문화길은 사실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아요. 정말 한 30분? 아니면 이 밑에 광장까지 다 도셔도 한 1시간이 좀 안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저번에 여기 조선신궁이 있었던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자리에 백범 김구상이랑 안중근 의사상이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삼순위 계단대역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어떻게 대체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이 조선신궁 입구가요. 이렇게 생겼고 이 입구 앞쪽이 광장이었어요. 근데 거기는 지금 백범 광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여기 조선신궁 그 계단을 막 올라가면은 본전이 나옵니다. 배전하고 신전이 있는데 이 자리가 지금은 안중근 기념관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네, 가시면은 이렇게 또 동상이 있기 때문에 이 앞에서 사진을 찍는 것도 좀 의미가 있으실 것 같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저번 시간에 제가 한양도성을 다 파괴하고 이 조선신궁을 지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한양도성이 사진을 보시면
예전엔 있었는데 조선신궁 자리에 확대해보면 단 하나도 남아있질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최근에 계속해서 복원을 해서 많이 복원이 됐고요. 안중근 기념관에서 조금만 올라가시면 바로 이 한양도선 성곽이고, 성곽 오른쪽 밑으로는 벚꽃길이 있어요. 그래서 봄에 꽃이 피면은 이런 광경이 됩니다. 정말 아름다우니까 한번 가보셔도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은 상덕 코스인데요. 상덕 코스는 플라자 호텔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상덕이 플라자 호텔 앞에서 밖을 바라보면서 더가 좋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플라자 호텔 자리에 있었던 지천사 말고 플라자 호텔 바로 옆에 있는 황구단을 떠올렸어요. 그래서 이 코스는 반민특위터에서 출발해서 황구단을 거쳐서 덕수궁을 가는 코스입니다. 근데 사실 반민특위터는 이렇게 뭔가 특별하게 볼 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위치에 있던 이 옛날 경성제일은행 건물이 허물어졌고요. 지금은 이렇게 한쪽에 터 표지석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표지석을 보고 여기 있었구나 할 게 아니면은 사실 근처에서 특별히 보실 건 없어요. 그래도 혹시라도 김상덕과 반민특위를 기억해주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가보셔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환구단이 있죠. 네, 환구단은 교과서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대한제국을 만들고 우리가 이제 독립된 중국의 어떤 조공질서에서 벗어난 독립된 국가이며 더 나아가서 우리 스스로 황제국이라고 선포를 하면서 이 환구단을 대대적으로 여기에 맞듭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시는 이 건물은 사실 환구단 건물은 아니에요. 이거는 그 환구단에 딸렸던 황궁우라는 건물이고요. 여기에는 이제 그 위패를 모셔놨습니다. 태조 이성계라든가 이런 그 시조들의 위패들이 쫙 모여 있었어요. 아시겠지만 여기서 이제 제천 의식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그렇다면은 그 황궁우는 이 자리에 있지만 황구단은 어디에 있었느냐? 지금 웨스틴 조선 호텔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지역 전체가 다 환구단에 속했어요. 지도를 좀 보여드리자면요. 이렇게 좀 겹쳐봤거든요, 제가. 예. 여기 보시면 황궁우 밑으로 환구단 지금 조선 호텔 자리에 있고요. 그 다음에 양쪽으로 뭐 어제실이라든가 양대청도 있고 저기에 석고각도 있고 문도 2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대청 밑으로 보면 지도에서는 잘렸는데 황구단에 정문이 있어요. 그거는 한동안 조선 호텔의 문으로 쓰였습니다. 그게 환구단 정문인 줄도 몰랐었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규모가 컸었고요, 여기가. 원래는 이런 모습이었다고 해요. 예.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크기가 크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으시나요? 그래서 요 밑에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 정문, 그 다음에 황궁우 요 2부분만 남아있어요. 나머지는 다 헐렸습니다. 예. 대한제국이 망하면서 모두 다 헐렸고요. 황구단 자리에는 조선호텔이 들어와요. 예. 환구단 본단 자리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환구단 산문을 통해서 황궁우로 바로 이어지고요. 굉장히 안타깝고 슬픈 거는 조금 자세한 사진 한번 보자면, 네. 여기 이제 호텔 내 카페가 있어요. 이 카페에서 황궁우를 감상하면서 이제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그리고 황궁우 건물은 사실 대한제국의 시조들의 위패를 모신 자리인데, 거기를 이제 기생들을 불러서 뭐 연회를 열고 춤과 노래를 즐기고, 아니면 여기서 뭐 장미정원을 꾸며놓고 그 파티를 즐기는 그런 장소가 됩니다. 이 호텔 내 카페는 사실 여기 사진을 보신 분들이 은근히 많으실 거예요. 이거는 60년대에 아직 남아있었을 때 사진이고요. 이렇게 좀 바깥에 썬룸 형태로 되어 있었고, 그리고 안에는 이렇게 야자나무라든가 이런 게 많았어요. 그리고 이 사진은 많이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무용가 최승희 씨가 여기서 1937년에 사진을 찍었습니다. 프랑스식으로 좀 카페를 꾸며놨다고 해요. 그리고 야자나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팜코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건물은 나중에 불이 나서 허물어져요, 다.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웨스틴 조선 호텔이 들어오게 됩니다. 훨씬 더 건물 높이가 높아져서 많이 위압적인 느낌이 들고요. 지금도 조선 호텔에서는 황궁우 뷰 룸은 훨씬 비싸요. 그리고 이 황궁우가 보이는 자리에 아까 그 카페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은 또 레스토랑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가깝게 보여서 여전히 좀 안타까운 느낌이 들어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웨스틴 조선 호텔한테 빼라고 할 수는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환구단 산문 보시면 이렇게 가까워요. 그리고 사실 여기가 잘 관리도 좀 안 돼 있다는 지적이 많긴 한데 그래도 최근에 개방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건물들이 다 예뻐요. 또 황궁우를 보면은 황궁우 하나만 남아있지만 꽤 큰 아주 멋진 위용이 느껴집니다. 네, 이렇게 환구단이 이쪽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디서 오냐면요. 덕수궁에서 여기로 옵니다. 덕수궁에서 이렇게 환구단으로 향하는 환가 행렬이 사진이 찍힌 적이 좀 몇 번 있고요. 그 덕수궁 대안문에서부터 나오죠. 그때는 대안문이었고요. 지금은 대한문으로 바뀌었죠. 덕수궁은 이맘때가 되면은 서거전 2층을 개방을 해요. 얼마 전에 이제 개방한다고 예약을 받았는데 서버가 다운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층에서 이렇게 살구꽃이 보이는데 살구꽃 나무가 정말 크고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살구꽃을 보러 가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 석조전 앞에 수양보들도 아주 유명해요. 나무가 굉장히 크고요. 아주 흐드러지게 피는 게 참 멋집니다. 그리고 덕수궁에서는 사전에 예약을 하시면은 이 석조전 내부에 들어가셔 관람하시고 또 설명도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봄에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남양주 코스예요. 황가와 조선 최고의 갑부를 찾아서 나서는 드라이브 코스입니다. 이거는 이제 좀 멀리 한번 가보시고 싶으신 분이나 아니면 남양주 근처 사시는 분들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영근이 능참봉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는 고종 황제와 명성 황후가 합장이 된 홍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순종과 순명 황후, 순정 황후가 합장된 또 유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으로는 또 그 자손들 무덤이 또 있어요. 덕혜옹주라던가.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이석영 광장이 있고요. 이석영 역사박물관이 같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조선 최고 갑부예요.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홍유릉만 보고 나오긴 좀 아까우니까 이석영 광장까지 가셔서 한번 역사박물관 들르시면 규모가 아주 크진 않으니까 또 색다른 재미가 있으실 거예요. 여기 홍유릉은 원래 벚꽃길로 유명합니다. 남양주 인근 주민분들 많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가 홍릉이에요. 예,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릉의 형태도 이렇게 좀 제국에 맞춰서 바꿔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그 안내도인데요. 왼쪽 그 하단 쪽이 이쪽이 다 홍릉 쪽이에요. 그래서 홍릉에 보면 연지도 굉장히 예쁜데 여기 제가 비각을 동그라미를 쳐놨거든요. 비각이 그 고영근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비석을 세운 것이 문제되는 홍릉 비각 이렇게 예전에 신문에 좀 실리기도 했습니다. 이 비각은 뭐냐면 말 그대로 비문을 세워놓은 그 건물이에요. 작은 건물. 근데 여기 보면은 고종 황제와 명성 황후의 비석이 서 있는데 대한제국이 망했잖아요.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이 망한 다음에 사망했는데 일본에서는 이 대한제국이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래서 장례례를 할 때 이 비석을 갖다가 멍석에 둘둘 말아가지고 그냥 이 비각 안에다가 내팽개쳐 놨대요. 그리고 이제 원래 황제나 왕이 살아있을 때는 이 비문을 다 새기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를 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후에 정할 것들이 정해지면은 그때 빈칸을 좀 채워 넣는 시기예요. 미리 필수 요소들만 적어 놓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이라는 글자를 갖다가 못 쓰게 하고 그리고 이제 비석도 이렇게 막 내팽개쳐 놨잖아요. 그때 당시 이제 명성황후 시해범인 우범선을 죽이고 죽을 뻔했다가 여기 능참봉으로 지내고 있었던 고영근이 이 비석을 몰래 다 이제 내용을 새기고요. 몰래 세워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순종 황제 시기였거든요. 그때 이제 장덕궁 앞에 나가서 석고대제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감히 비석을 마음대로 새기고 마음대로 세운 죄를 청합니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제 석고대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순종 황제는 그냥 말없이 좀 미소를 지었다고 하고요. 사람들이 모두 알게 돼버린 거죠. 거기 비석이 아직도 안 세워져 있었고 대안이라는 말을 못 썼었고 이 사람이 세웠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게 이슈가 돼요. 근데 일본이 이걸 너무 싫어하는데 원래대로 좀 다시 쓰러뜨려 놓고 싶은데 너무 소문이 많이 났고 고종 황제가 죽었을 때 민심이 굉장히 안 좋았던 걸 알고 있고 암살설도 돌았던 걸 알고 있으니까 이걸 다시 쓰러뜨리지를 못합니다. 대신 이제 능참봉에서 해고를 시켜버리고요. 이분이 그 다음에 이제 이 근처에서 이제 초막을 짓고 사시다가 좀 살해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묘도 못 찾았다 이러는 얘기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수원 쪽에 고영근 묘가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정확한 주소지는 아직 안 나와갖고 제가 거기까지는 좀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릉까지 올라가셨다가 홍릉유원지에서도 좀 쉬시고 그 다음에 이석영 광장으로 내려오시는 코스가 저는 좋으실 것 같아요. 이석영 광장과 역사박물관은 어떤 곳이냐면 이렇게 생겼고요. 지어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예. 조선 최고 갑부였어요. 이 6형제가. 이건영, 이회영, 이석영, 이시영, 이철영, 이호영. 이 6형제는요. 이항복의 10대 손입니다. 예전에 제가 조선의 해약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항복 얘기를 했었잖아요. 저도 까먹고 있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러면서 나오더라고요. 이분들이 조선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갑부였는데요. 1910년에 나라가 넘어가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분들이 전 재산을 다 팝니다. 남양주에 땅이 굉장히 많았는데 남양주 땅을 다 팔고 다른 재산들도 다 처분을 해요. 그리고 일가족과 그때 같이 일하고 있던 뭐 식솔들 이런 사람들까지 다 데리고 만주로 망명을 갑니다. 독립운동을 하려고. 그때 이분들이 처분한 재산이 지금 2020년 기준으로 한 2조 원 정도 된다고 해요. 예. 같은 시기에 이완용이 했던 짓을 생각해보면 진정한 노블레스 올리주죠. 그리고 이분들은 신흥무관학교와 연관이 있습니다. 예. 영화 암살 정말 많이 보셨을 텐데요. 여기 조진웅 씨가 나오잖아요. 네, 캐릭터 속사포 역할을 맡았고 캐릭터가 이제 신흥무관학교 출신으로 설정이 돼 있죠. 그리고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은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에도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도 유해진 씨 나오죠. 그리고 최민식 배우가 홍범도 장군 역으로 나옵니다. 이 신흥무관학교가 정말 대단했던 게요. 여기 이 삼원보에 세워졌는데 여기서 3,500명 정도의 독립군이 배출이 됩니다. 오랫동안 운영하지 못했어요. 일단은 돈이 이렇게 계속 떨어져 갔고 또 일본이 이걸 갖다가 계속 추적해가지고 없애려고 하고 했기 때문에 탄압이 너무 심해가지고 1920년대 정도에 없어졌었고요. 지금 그래도 터는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6형제가 그렇게 부자였는데 살아서 유일하게 광복을 본 사람은 이시영 한 분뿐이에요. 장남인 이건영은 장남이기 때문에 당시 이제 유교적인 세계관이니까 선산을 좀 돌보고 그래야 될 사람이 필요해가지고 귀국을 하셨는데 이분이 1940년에 병사를 하셨고요. 나머지 분들도 뭐 이회영 같은 분 경우에는 감옥에서 이제 고문을 당하다가 옥살을 하셨고 또 이석영 이분 같은 경우에는 상하이에서 아주 빈곤하게 사시다가 굶주려서 돌아가셨어요. 조선 최대 갑부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아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철영도 역시 빈곤과 이제 풍토병 때문에 고생을 하다가 병사를 했고요. 이제 막내 이호영은 일가족이랑 같이 실종이 됐는데 사실은 이제 일본군에게 이제 몰살당했다라고 해요. 유일하게 살아남은 게 이제 이시영 이분인데 이분은 임시정부 요인이셨고요. 대한민국 초대 부통령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신흥대학이라는 이름으로 현재 경희대를 설립해요. 그래서 경희대 이 정문인 등용문이 그때 세워진 문입니다. 그래서 이 남양주에 가시면은 홍릉 사실 넓어갖고 거기 다 보고 나면은 이제 좀 다른 데까지 가시긴 힘드니까 그 밑에 광장 오셔가지고 이건영 6형제 이야기를 좀 한번 쭉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빼앗긴 남산에도 보면은 화림 봉길 코스 한번 정리해드렸고 여긴 별로 안 걷는 코스예요. 그 다음에 상덕 코스는
이제 환고단을 좀 본 다음에 덕수궁에 가서 보는 여기가 참 터가 좋습니다 진짜. 아주 좋아요. 딱 봐도 모두가 다 좋다고 하죠. 그래서 그 상도 코스에서 우주의 기운을 좀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이제 고연금 코스는 이제 황가와 조선 최고의 갑부를 찾아서 드라이브를 가는 그런 코스입니다. 좀 소득권도 하나 좀 더 알아봤고요. 사실 뭐 오광심이나 박자해 같은 분들도 뭐 동작구에 있는 현충원의 묘도 있고 또 박자의 산파 터도 지금 남아있기도 해요. 근데 지금 좀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중심인물 위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개화시기 알고 가셔야 되잖아요. 매화는 지금 좀 꽃봉오리가 지긴 했어요. 근데 이번 주에 날씨가 추워서 아마 주말에 조금 필 것 같고 이제 다음 주 정도 되어야 제대로 피기 시작할 것 같고요. 4월 첫 주쯤에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남산의 안중근 기념관에 매화를 보러 가시거나 청덕궁 매화를 보러 가신다면은 이때쯤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살구꽃 같은 경우는 매화랑 비슷하게 피는데 3월 마지막 주 정도부터 4월 초중순까지로 봅니다. 그래서 덕수궁에 살구꽃이랑 벚꽃이 피니까요. 상덕 코스로 가실 분은 이 개화식에 참고하시고요. 벚꽃은 이제 4월 첫 주부터 4월 중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산의 벚꽃길 아주 유명하니까요. 남산 벚꽃 보실 때는 이때쯤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남양주 벚꽃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다만 이제 서울이 조금 더 경기도나 이제 그런 곳들보다는 좀 덥습니다. 열섬 현상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빨리 필 수는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정리를 좀 했고요. 제가 TMI랑 질문에 대한 답변들 준비를 했는데 이거는 정말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다음 주말에 라이브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